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고 있는 증상이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우울증과 대처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네, 여러분,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급격하게라고 말하는데, 네, 아주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가 정말 빠르고 많이 변화하지요.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이런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거의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웁니다. 자, 여러분, 감기는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다 쉽게 걸리는 거죠. 쉽게 걸리고 또 쉽게 나아요.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도 감기처럼 우리 마음에 감기 걸리는 것처럼 쉽게 걸리고 또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거다라는 뜻으로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는 겁니다. 자, 우울증 원인. 여러분은 우울증이 왜 걸리는 걸 것 같아요? 자,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전이 있겠죠? 이거는 아마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고, 요즘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실망, 좌절, 이러면서 사람이 디프레스 되고 우울해지는 것도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슬픈 경험, 실패한 경험 뭐 이런 것들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원래 조용하고 뭐 이렇게 혼자 반성을 많이 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또 요즘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울 증상. 네, 우울증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자, 어떤 걸 보고 내가 우울증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삶의 의욕 저하. 네, 의욕은 열심히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삶은 인생은 멋있어. 인생은 살만해. 라고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 그러한 마음이 저하는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없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삶의 의욕이 저하된다. 식욕, 네,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요. 밥 먹기 싫어요. 라는 뜻이고, 또 굉장히 피곤합니다. 또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죠. 또 심할 경우에는, 죽고 싶어요. 라는 충동, 이런 기분이 갑자기 듭니다. 그런 것을 자살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자,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나가서 운동을 막 하고 나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취미를 갖는 거죠. 자전거 타기, 수영, 낚시, 뭐 이렇게 좀 활동적인 일들 그런 것을 찾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하고 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자신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정말 심해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우울증은 뇌에 어떤 작용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빨리 극복하고 삶을 재미있게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600자로 글을 썼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쓴 글을 읽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네, 어떤 단어, 어떤 문법, 어떤 논리적인 생각들로 썼는지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우울증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유전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무한 경쟁, 그것으로 말미암는 실패와 좌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슬픈 경험, 자존감이 낮은 것 등 오랜 동안 부정적인 환경에 놓이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서 우울하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은 이러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해서 어떤 일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 삶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늘 피곤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도 든다. 신체 기능도 떨어져서 식욕이 저하되거나 수면이 불규칙하게 되기도 한다. 심할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울감이 들 때에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산책, 운동도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즐거운 활동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또한 상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도 있으며 약물 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글을 써봤는데 우울증과 대처 방법,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나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접하다. 이거는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접하다라고 말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무한 경제. 급격하게 변화하다. 네,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거기에서의 무한 경쟁, 경쟁을 하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경쟁해야 돼요. 네,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경쟁하죠. 대학교 들어갈 때 또 경쟁하죠. 대학교에서 또 직장 들어갈 때 경쟁하죠. 직장에서 또 승진할 때 경쟁하죠. 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경쟁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무한 경쟁, 경쟁이 끝이 없다, 계속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말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이 표현을 씁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삶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네, 열심히 살고 싶은 삶의 마음들을, 동기들을 네, 떨어뜨리는 거죠. 축소시키는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다. 네.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 그런 것을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다 라고 말하고, 약물 복용. 네, 약을 먹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약물 복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동물에게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동물 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동물 복지의 취지는 무엇인가?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네, 여러분, 이번 문제는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한 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 꼭 시험에 나올 문제입니다. 이렇게 쓰기에도 나올 수 있고 읽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복지는 동물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동물복지를 만든 취지, 만든 목적, 만든 이유가 뭐예요? 라는 뜻이고, 자, 동물복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고 방법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동물복지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렵지만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이렇게 깨달아가고 공부해가는 기쁨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더 좋은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